말이 됩니까? 이 두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1년간 상처를 치유하며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한다는 거였어요. 그래, 이제 남남이니까 새 출발하는 거겠지. 근데 문제는 결혼 상대자였습니다. 바로 제 친동생이었죠. 제가 이혼하는 내내 위로해주던 제 편이라고 믿었던 그 동생이요. 언니, 뭐가 문제야? 이제 남남인데. 동생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개월 뒤 결혼식을 올린다는 청첩장까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축하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이 결혼을 막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도 알게 됐죠. 지금부터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이혼 후 집에만 있었던 제게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줬어요. 지연아, 너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나와, 우리 얼굴 좀 보자. 솔직히 나가기 싫었습니다.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지연아, 너 그 소식 들었어?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그게 내 전 남편 말이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재혼한다더라.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린대. 그래.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야. 친구가 말을 흐렸어요.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상대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네 동생이래, 소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나도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 근데 확인해 보니까 내 동생 맞더라. 내 전 남편 회사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주변 소음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입만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연아,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졌어. 아니, 이게 말이 돼?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언니 왜?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미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야? 언니 무슨 얘기 들었어? 너 결혼한다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나 결혼하려고 날 잡았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해야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남자는 누군데? 아니, 내가 직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소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 형부랑 사귀고 있어. 뭐라고? 형부. 아니, 민호 오빠랑 사귀고 있어. 이제 형부 아니잖아.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 진심이야. 진심?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안 될 것도 없지. 그 사람 이제 언니와 아무 상관없잖아. 뭐가 문제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미야, 너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누군데? 언니 전 남편이야. 내가 형부라고 부르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니잖아. 언니도 이혼했고 오빠도 자유로운 몸이야. 우리가 사귀는 게 뭐가 잘못됐어?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사랑하니까.
그 이후로 충분하잖아. 아나무인이었습니다. 10분 넘게 통화했지만 소미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 어차피 결혼할 거야. 언니가 뭐라고 해도 축하해 줄 수 없으면 그냥 모른 척이라도 해줘. 소미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동생이 제 전남편과 결혼하는 게 정말 문제없는 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미와의 통화 이후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죠. 정말 저 둘이 결혼을 할까? 아니야, 소미가 정신 차리겠지. 설마, 정말 설마. 그런데 일주일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집에 있니? 네, 왜요 엄마? 너 소미 결혼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세요? 방금 청첩장이 왔다. 우리 집으로. 청첩장이요? 그래, 청첩장.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엄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식탁에 앉아 청첩장을 들여다보고 계셨죠. 엄마. 응, 여기 봐라. 엄마가 청첩장을 건네주셨어요. 고급스러운 크림색 청첩장. 겉표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강민호, 신부 박소미, 제 전남편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네요. 지연아, 내 남편이랑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엄마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라고? 제가 다 확인했어요. 소미랑 통화도 했고요.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소미 걔는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청첩장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죠. 이 청첩장을 우리 집으로 보낸 거 보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 달라는 거야? 우리한테? 내가 지연이 너 이혼할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냐?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 외도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근데 그 상대가 소미였을 줄이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동생이 언니 남편을, 그것도 결혼 생활 중에.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여보, 지연이 왔어요. 아빠는 우리의 굳은 표정을 보시고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청첩장을 아빠에게 건네셨어요. 아빠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미가 보낸 청첩장이에요. 소미가? 얘가 결혼을 한다고? 근데 이 이름이. 맞아요. 지연이 전 남편이에요. 뭐라고? 아빠의 고함에 집안이 울렸습니다. 이 미친. 이게 말이 돼? 얘가 정신이 나갔나? 아빠는 당장이라도 소미를 찾아갈 기세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선 소미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죠. 얘기를 들어? 무슨 얘기를 들어? 당장 이 결혼 취소시켜야지. 얘야, 안 되겠다. 엄마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소미를 불러야겠다. 직접 만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물어봐야 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소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엄마, 왜요? 소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소미야, 너 지금 어디냐?
집에 있는데요. 왜요? 지금 집으로 좀 바로 오너라.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 오실 줄 알았어요. 소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청첩장을 보냈으니까요. 지금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과연 소미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비상식적인 결혼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소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다 계시네요. 소미는 우리를 둘러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앉아라.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소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소미의 맞은편에 앉아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미야.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 청첩장. 장난이지? 아니요, 진짜예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너 미쳤니? 아빠가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 내 형부였던 사람이잖아. 지연이 남편이었다고. 아빠, 이었다지.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소미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지연 언니랑 이혼했어요. 1년이나 지났고요. 이제 그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소미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생이 언니 전 남편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 언니, 나 그 사람 좋아해. 진심으로. 좋아해?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뭐? 언제부터 좋아했냐고. 내가 결혼 생활할 때부터? 소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대답 못하겠지? 그때부터였으니까. 엄마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잠깐만, 지연아. 무슨 소리야? 설마. 엄마, 제가 이혼한 이유 기억하세요? 남편 외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 외도 상대가 소미였어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미야, 이게 사실이냐? 아빠, 그게. 대답해. 사실이냐고.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요.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일 때문에 바쁘고 형부, 아니, 오빠가 외로워 보였어요. 내가 언니 대신 밥도 해주고, 얘기 상대도 되어주고. 그래서 남의 남편을 뺏은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뺏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해서요. 내가 야근하고 집에 오면 넌 우리 집에서 나가고 있었지. 언니 힘들까봐 집안일 좀 도와줬어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더라.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면 왜 결혼을 해? 왜 청첩장을 보내? 왜 우리 앞에서 당당한 거야? 왜냐면 소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 뭐? 언니만 행복하면 돼?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해? 소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언니는 항상 모든 걸 다 가졌어.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나는 항상 언니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라고. 이혼은 우리 때문이 아니었어. 언니랑 형부는 원래 안 맞았다고. 나는 그냥 뭐, 이혼하길 기다렸다고.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이 결혼 취소해. 싫어요. 뭐? 저 이 결혼할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셔도. 너 지금 부모를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거예요. 이 집 문턱도 다시는 밟지 마라. 너 오늘부터 내 딸 아니다. 아빠의 선언에 엄마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소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언니 편만 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소미야. 엄마가 소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미는 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결혼식에는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축하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할 거예요. 반드시. 소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하고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미는 끝까지 갈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미와의 대면 이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요. 소미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위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결혼 시절 사진들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결혼 7년 차. 그때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거의 매일 야근을 했죠. 언니, 형부 혼자 저녁 먹는 거 불쌍해. 내가 좀 챙겨줄게. 소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소미야, 고마워. 언니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언니는 일 열심히 해. 형부는 내가 챙길게. 얼마나 다정한 동생인가 싶었죠. 주 2, 3회 소미는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해줬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걷어주고. 소미가 참 착하네. 우리 처제 덕분에 집안이 깔끔해. 남편이 소미를 칭찬할 때마다 저는 흐뭇했어요. 역시 우리 동생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형부, 이거 입어봐요.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처제가? 고마워. 근데 이런 거 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형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때 둘의 눈빛이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을까요? 저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해준 날. 사진 속 소미와 남편이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가까웠나? 다른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명절 사진, 가족여행 사진, 집들이 사진. 모든 사진에서 소미와 남편은 유난히 가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몰랐지?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해. 진실을 전부 밝혀내야 해. 제 친한 후배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사립탐정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혜진아, 부탁이 하나 있어. 사람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누구? 내 전 남편이랑 내 동생. 혜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헐, 언니, 그게 진짜야? 너무 막장 아니야? 그래서 알아봐야 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뭐가 있었는지. 알았어. 일주일만 줘. 내가 다 파헤쳐 볼게. 혜진이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앉아. 혜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뭐 나왔어? 혜진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 각오해. 충격적이야.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호텔 출입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3년 전부터 두 사람이 호텔에 같이 드나든 기록이야. 3년 전? 응. 언니가 프로젝트로 바빴던 그때부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계속 봐. 더 있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도요. 오빠 보고 싶어요. 지연이가 또 야근한데 오늘 볼 수 있어? 당연하죠. 30분 후에 갈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메시지야? 2년 전. 언니 이혼하기 1년 전이야. 그럼 내가 이혼할 때, 응, 이미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지. 혜진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언니, 그리고 이혼도 계획된 것 같아. 뭐? 여기 봐. 소미가 다른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야. 언니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 오빠랑 사이 안 좋대. 그래, 괜찮아질 거야. 아니, 안 좋은 게 나한테는 기회야. 무슨 소리야? 나중에 말해줄게. 잘 되면 이 미친. 저는 파일을 내팽개쳤습니다.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더 있어. 이혼 후 소미가 민호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오빠,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그래도 좀 기다리자. 너무 빠르면 의심받아. 1년? 1년이면 돼?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1년. 딱 1년을 기다렸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미가 저를 위로한다며 자주 찾아왔던 것.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던 것. 그리고 이혼 1년 후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한 것. 전부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언니, 이걸로 결혼 막을 수 있어. 증거가 충분해. 저는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뭐 할 거야?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거야. 이 결혼 절대 안 될 거야. 혜진이 준 파일을 받은 그날부터 저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에게 진실 알리기, 결혼식장에 연락하기, 전 남편 회사에 알리기, 법적 대응 검토하기, 첫 번째 행동 친척들에게 알리기. 저는 먼저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버지, 저 지연이에요. 오, 지연이? 무슨 일이야? 소미 결혼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어. 다음 달에 한다며? 축하할 일이지. 큰아버지, 신랑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제 전 남편이에요. 뭐?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하니? 장난 아니에요. 청첩장 보셨죠? 이름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 큰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소미가 미쳤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결혼 생활 할 때부터 둘이 바람 피웠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당장 그 결혼 막아야겠다. 큰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친척들한테 다 알릴게요. 아무도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모, 삼촌, 사촌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그게 정말이야? 소미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이모, 증거 있어요.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전부 다요. 세상에. 어떻게 동생이 언니 남편을. 이모, 결혼식 절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누가 그런 결혼식에 가니? 1명, 2명, 3명. 제 전화를 받은 친척들은 모두 소미 편을 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 행동 청첩장에 적힌 결혼식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웨딩홀입니다.
다음 달 12일 예약된 박소미, 강민호 예식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결혼식 취소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예약자 본인이 아니시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신부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제 전 남편이에요. 네. 담당자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신부분과 직접 통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혼식 당일에 하객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가 친척들한테 다 알렸거든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고객님, 저희는 예약하신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번째 행동 전 남편 회사에 알리기. 전 남편 민호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직원 강민호 관련 제보. 귀사의 직원 강민호 씨가 결혼 생활 중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에 이르렀고 현재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이며 귀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증거 자료를 이메일 보낸 후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인사팀장과 통화했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 확인하셨나요?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만. 강민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귀사에서 일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직원 사생활까지 간섭하기는 사생활이 아니에요. 도덕성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전 남편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뭐 하긴. 당신들 결혼 막는 거지. 당신 미쳤어? 회사에까지 전화를 해? 미친 건 너야. 어떻게 처제랑 결혼을 해?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내 동생이랑 결혼하는데 소미도 성인이야. 자기 선택이라고. 선택?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선택이야? 뭐? 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너희 3년 전부터 바람 피웠던 거 다 알아. 증거도 있어. 그건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이야. 사랑?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좋아. 사랑이라고 치자. 그럼 온 세상에 알리지 뭐. 그만해, 경고했다. 이러다가 당신만 손해야. 손해? 내가 잃을 게 뭐가 더 있는데? 이미 남편도 잃었고 동생도 잃었어. 더 잃을 게 없어. 당신.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는 잃을 게 많잖아. 체면, 명예, 직장, 가족. 하나씩 잃어봐.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소미야, 민호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집 앞에 등기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뜯어보니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경고. 귀하가 강민호, 박소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 조치? 바로 그때 소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내용 증명 받았지? 이제 그만해.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방해하면 진짜 고소할 거야.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미야, 너 지금 언니한테 고소하겠다고? 언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친척들한테 전화하고 오빠 회사에까지.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라고 다 말해도 돼? 그게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무슨 명예가 있다고? 언니 남편 빼앗은 게 명예야? 언니 그만해. 우리 결혼할 거야. 언니가 뭐라 해도. 두고 봐. 누가 이기나.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엄마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왜요? 소미한테 전화 왔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대. 저 때문에요? 소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리고 말이야. 아빠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친척들이 우리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다들 무슨 일이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아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알아. 소미가 잘못한 거 알아. 아빠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연아,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소미 인생도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막으면 얘는 어떻게 결혼을 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 지금 소미 편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빠, 소미가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 아세요? 제 결혼 생활 중에요. 그래, 그건 소미가 한참 잘못했지. 빌어먹을. 근데 이제 와서 뭐요? 축하해 주라고요?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화나. 진짜 화나. 근데 이렇게 싸우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 이미 망가졌잖아요. 소미가 다 망가뜨렸어요. 제가 아니라. 목소리 낮춰라. 아빠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웃들 다 듣는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마저 저를 포기하신 건가요?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소미가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사진에는 민호와 소미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달렸어요.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신랑 잘생겼다. 언니 예뻐 죽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을 달았어요. 저 신랑은 제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 신부는 제 친동생이고요.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순식간에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헐 대박.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진짜야 이거? 동생이랑 언니 남편이? 30분 후 소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미쳤어? 내 SNS에 왜 와서 난리야? 내가 먼저 공개적으로 올렸잖아. 나도 사실을 알릴 권리 있어. 언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응, 끝까지 갈 거야. 좋아. 그럼 나도 각오하고 갈게. 일주일 후 D-7일.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혜진을 다시 만났어요. 언니, 추가로 찾은 거 있어. 혜진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 씨가 결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 재산을? 응.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분산시키고 있었더라고. 이혼할 때 언니한테 재산 분할 제대로 안 해준 것 같은데?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맞아. 민호가 돈이 없다고 했었어. 회사 적자라고, 빚도 많이 있다고. 거짓말이야. 여기 봐봐, 비밀 계좌에 5억이 넘어. 이 새끼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뭐? 소미가 민호 씨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돈 관리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였어. 계획적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언니, 이거면 충분해. 재산 은닉, 사기 이혼. 다시 소송 걸 수 있어.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이제 마지막 카드가 생겼네. 뭐 할 건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전부 다 폭로할 거야. 언니, 그거 정말 위험해. 응, 알아.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들인지 전부 다 보여줄 거야. 결혼식 날의 끝장을 볼 거야. 책상 위에는 모든 증거가 쌓여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재산 은닉 증거, 준비 끝, 달력을 보았습니다. 결혼식까지 7일. 소미야, 민호야. 이제 정말 끝이야. 각오해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 장례식에 가는 것 같았죠. 어차피 이 결혼은 죽은 거니까. 가방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넣었습니다. USB, 인쇄물, 사진들. 가자. 오후 2시 웨딩홀 입구 식장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하객이 많았습니다. 친척들은 안 왔는데 민호 쪽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 있었습니다. 민호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 보였어요. 입구에서 소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 소미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더군요. 왜 왔어? 동생 결혼식인데 언니가 왜 오면 안 돼? 언니, 제발 오늘만은. 걱정 마. 조용히 있을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하객들 앞이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 샹들리에, 붉은 카페. 저는 뒷좌석 맨 끝에 앉았어요. 여러분, 곧 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민호가 입장했어요. 그리고 소미가 아버지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빠, 결국 소미 손을 잡아주셨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미와 민호가 단상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을 받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몰렸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저기, 누구세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는 신부의 친언니입니다. 하객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소미가 다급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소미야, 미안. 언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저는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커플을 축복해주러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 신랑은 제 전 남편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 신부는 제 친동생이고요.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전 남편이랑 동생이 결혼을 한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만해. 소미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미친 X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두 사람의 호텔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제가 결혼 생활 중일 때부터 이 두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헐, 진짜야? 동생이 언니 남편이랑?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자 메시지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을 띄웠어요.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지연이가 오늘 또 야근한대. 오늘 볼 수 있어? 당연하죠. 30분 안에 갈게요.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완전 불륜이잖아.
동생이 언니 남편 뺏은 거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이건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 사실인데.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신랑 강민호 씨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을요. 뭐?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비밀 계좌 만들어서 돈을 숨겼죠. 그리고 저한테는 빚이 많다고 거짓말했고요. 그거 알아요? 신부 박소미 씨가 이미 그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돈 관리하고 있었어요. 소미가 비틀거렸습니다. 언니, 그만. 왜? 사실인데? 하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회사 사람들한테 이런 거 숨기고 있었어? 야, 강민호 저런 놈이었어? 민호 쪽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민호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강민호, 이게 사실이야? 부장님, 그게 재산 은닉? 사기 이혼? 그리고 직원 가족과 불륜? 아니, 오해입니다. 당장 회사 징계위원회 소집이다. 상사는 그렇게 말하고 식장을 나갔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죠. 이런 결혼식 처음 봐. 완전 막장이네. 동생이 언니 남편 뺐다니. 10분도 안 돼서 식장의 절반이 비었습니다. 소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고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미야, 민호야. 두 사람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게 너희가 원했던 결혼식이야? 언니, 왜 이러는 거야? 소미가 흐느꼈습니다. 왜긴 왜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 때문이지. 사랑한다며? 진심이라며? 그래, 이게 사랑의 결과야. 모두에게 외면받는 결혼식. 저는 돌아서서 식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소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끝났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파탄났고 두 사람의 추악한 진실은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결혼식이 파탄난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소미와 민호는 결국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재산 은닉건으로 재조사가 들어갔고 결국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죠. 소미는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SNS도 전부 폐쇄했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엄마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지연아, 네 엄마. 소미가 연락이 안 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엄마의 목소리는 항상 울먹이셨어요. 소미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그게 제 탓인가요? 아니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내 편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 소미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엄마는 두 딸 다 소중해. 저도 이해합니다. 엄마의 마음을요. 엄마 괜찮아요.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지연아, 너는 행복하니? 엄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지켜야 할 선을 지켰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옮겼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고 있죠.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소미의 울음소리, 민호의 창백한 얼굴, 텅 빈 식장. 내가 너무 심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혜진을 만났습니다. 언니 어때? 요즘? 그냥 살고 있어. 후회해? 혜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른 거니까. 그래도 언니 복수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시원하진 않아. 솔직히 말했어요. 그냥 정리된 기분이야. 끝난 것 같아. 이제 정말로.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앞만 보고 살아. 과거는 과거야.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에 제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죠. 하지만 그 흉터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지킬 것을 지켰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했어.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출근길에 꽃집을 지나쳤어요. 꽃이나 한 다발 살까? 예전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죠. 노란 튤립 한 다발을 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꽃말을 가진 꽃이에요. 여러분, 저는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성공했죠. 하지만 복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단지 제가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도록 해줬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진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것. 소미는 지금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겁니다.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고요. 제 인생에서 그들의 챕터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를 쓸 시간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